13년 전 이 회사는 세계 4위 조선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되고 법정 관리까지 갔어요. 그리고 2026년 8월 26일, 바로 이번 주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유럽과 중동에 있는 선사들이 기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이 회사에 배를 주문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고객들이었어요. 망했던 회사에 처음 보는 손님들이 찾아와서 웃돈까지 주고 배를 맡긴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라자부심 채널이에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돼요. 자, 그럼 이 조선소가 어떻게 죽다 살아나는지 처음부터 같이 볼게요.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은 STX 조선해양이었어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조선사였어요. 크루즈선도 만들고 대형 유조선도 만들고 전 세계 바다에 이 회사 배가 안 다니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배를 주문했던 선사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발주량 자체가 통째로 줄어드니까 조선소들은 일감이 뚝 끊겼어요. 거기다 STX 조선해양은 파생 상품에까지 손해댔다가 큰 손실을 봤어요. 안 그래도 일감이 없는데 금융 손실까지 겹치니까 회사가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결국 2013년 STX 조선해양은 워크아웃에 들어갔어요. 채권단이 회사 경영을 사실상 넘겨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엔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까지 당했어요. 한때 전 세계 바다를 누비던 배를 만들던 회사가 증권시장에서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회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일해야 했던 시기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STX 조선해양은 법원 회생 절차, 그러니까 법정 관리까지 받았어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버틸 힘이 없어서 법원이 직접 나서서 회생을 관리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 시기에 채권단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진행했어요. 부산 영도에 있던 조선소는 조선 컨설팅 회사에 매각했어요. 직원들은 대규모로 인력을 줄이고 남은 직원들도 무급휴직을 견뎌야 했어요. 회사가 가지고 있던 핵심이 아닌 자산들도 하나씩 다 팔아치웠어요. 숫자로 보면 더 와닿을 거예요. 채권단이 이 회사를 살리려고 투입한 돈이 무려 4조 5천억 원이었어요. 그 정도 돈을 쏟아붓고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한참 걸렸어요. 8년 동안 이 회사는 채권단 관리 아래 있었어요. 8년이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부장을 달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조선소는 그야말로 생사의 경계에서 버틴 거예요. 그러다 2020년 드디어 반전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암코와 KHI 그룹이 손을 잡은 컨소시엄이 이 회사에 2,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새 주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2021년 7월 27일 회사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바로 지금 이름인 K조선이에요. STX라는 이름을 버리고 K라는 새 간판을 달고 새 출발한 거예요. 새 출발이라고 해서 바로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K조선은 중형 탱커선,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을 주력으로 만드는데 이 시장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같은 선종을 만드는 HD 현대미포가 이 분야에서는 세계 1위급 강자로 버티고 있었어요. K조선은 이 공룡같은 경쟁사한테 영업 경쟁에서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다 중국 조선소들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조선소들이 전 세계 발주 물량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었거든요. K조선 입장에서는 한쪽엔 국내 공룡, 한쪽엔 저가 공세를 펴는 중국까지 앞뒤로 낀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조선업 특유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선박을 수주하려면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수주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시기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배를 만들고 싶어도 이걸 보증해줄 금융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K조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 주인을 맞은 첫 해인 2021년 목표치보다 무려 140%를 넘게 채우는 수주 실적을 냈어요. 쓰러졌던 회사가 다시 일어서겠다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업 시장 자체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노후 선박을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겹치고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러요. 도크가 부족할 정도로 일감이 몰리고 예전처럼 헐값에 수주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예요. K조선도 이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2025년 11월엔 유럽선사와 11만 5천 톤급 원유 운반선, 5만 톤급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 계약을 잇따라 따냈고요. 2026년 1월엔 또 다른 유럽 선사로부터 2,900억 원 규모 계약을 추가로 확보했어요.
계약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K조선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품질을 다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증명해 나갔어요. 망했던 회사가 조금씩 예전의 신뢰를 되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6년 8월 26일이에요. 가장 최근 소식이자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이 되는 계약 소식이 나왔어요. K조선이 유럽과 중동 지역 선사들과 총 6척, 약 5,100억 원 규모의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 신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어요. 5만 톤급 2척에 7만 4천 톤급 4척, 이 중 2척은 옵션 물량이에요. 계약된 선박들은 2028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한테 인도될 예정이에요. 국제해사기구가 강화한 환경 규제인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이른바 EEDI 3단계 기준까지 충족하는 배들이에요. 앞으로 LNG나 메탄올 같은 친환경 연료로도 전환이 쉬운 구조로 미래까지 내다보고 설계된 선박들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흔한 조선소 수준 뉴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계약이 특별한 이유가 이제부터 진짜예요. 이번 계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눈에 띄어요. 첫 번째는 기존 계약보다 훨씬 높은 가격, 그러니까 웃돈에 가까운 성가로 계약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이번에 계약한 선사들 중에 K조선이랑 한 번도 거래해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고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가격을 깎아서라도 수주를 따내야 하는 게 보통 조선업의 생리인데 K조선은 오히려 더 비싸게 받고 그것도 처음 거래하는 손님한테 배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는지, 그 배경에는 K조선이 지난 13년 동안 어떻게 버티고 다시 일어섰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상장 폐지되고 법정 관리까지 갔던 회사가 어떻게 유럽 선사들이 웃돈까지 주면서 줄을 서는 회사로 바뀌었는지, 이어서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럼 K조선이 어떻게 웃돈까지 받으면서 계약을 따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볼게요. 이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며칠 밤을 새웠는데요. 그때 제가 쓴 보조 배터리 하나 있어요. 스피디 슬림 듀얼 만보 조 배터리인데 밤새 자료 찾으면서 폰 배터리 걱정 없이 버텼어요.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조선업계에서 배값을 깎아서라도 수주를 따내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K조선은 정반대로 갔어요. 업계 관계자들 설명을 보면 이번 계약은 성가 측면에서 기존 계약보다 확실히 높게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K조선이 만든 배의 품질과 기술력을 선사들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겠다고 인정한 셈이에요. 거기다 새로운 고객군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기존에 거래하던 곳들이 재주문한 게 아니라 처음 거래를 트는 선사들이 웃돈까지 주고 찾아온 거예요. 한 번도 안 써본 조선소한테 이렇게 큰 돈을 맡긴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K조선의 평판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도 있었어요. K조선이 예전에 발목 잡혔던 문제 중 하나가 선수금 환급 보증, 그러니까 RG 발급이었죠. 근데 최근엔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합쳐서 조선업 RG 발급을 확대해줬어요. 실제로 이번에 계약한 선박들의 RG 발급에도 산업은행이랑 시중은행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에요. 망했던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데 국가 차원의 뒷받침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숫자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K조선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서 올해 들어 총 11척, 약 8,600억 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어요. 연간 수주 목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59%에 해당하는 실적이에요. 수주 잔량,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야 할 배의 물량도 37척까지 쌓였어요. 8년 동안 채권단 관리를 받던 회사가 지금은 몇 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은 K조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때 K조선과 같이 KHI그룹 품에 들어갔던 대한조선도 비슷하게 부활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중형 조선사 두 곳이 나란히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쟁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K조선의 주력 선종인 중형 탱커선 시장은 원래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조선소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곳이에요. 가격만 놓고 보면 중국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번 계약에서는 유럽과 중동 선사들이 가격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를 보고 K조선을 택했어요. 저가 경쟁이 아니라 기술력 경쟁에서 이긴 셈이에요.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조선업 수주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봐요. 예전에는 이익감을 확보하려고 다들 값을 낮췄다면 지금은 도크가 부족할 정도로 발주가 몰리면서 조선소가 오히려 고르고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도 이 흐름을 밀어주고 있어요. 전 세계 선사들이 낡은 배를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한정적이에요. K조선은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거예요. 13년 전에는 배를 만들 회사가 사라질 위기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 선사들이 줄을 서서 웃돈을 주는 회사가 됐어요.
이 반전이 얼마나 큰 건지, 이어서 이 회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그 사람들 이야기로 더 들어가 볼게요.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이 회사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그 안에는 사람들의 시간이 있었어요. 법정 관리를 받던 시절, 이 조선소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버텨야 했어요. 회사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급휴직을 견디고 동료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를 설계하고 용접하고 시운전하던 기술자들이에요. 회사 이름이 사라질 뻔한 순간에도 이 사람들의 손끝에 남은 기술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0년 유암코와 KHI그룹이 이 조선소에 손을 내밀었어요. 인수합병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KHI그룹 회장은 이 회사가 가진 잠재력을 알아본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아니라 기술력이라는 진짜 알맹이가 남아있다는 걸 본 거죠. 2,5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회사는 8년 만에 채권단 관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새 이름을 정하는 자리에서 회사는 STX라는 이름 대신 K조선이라는 새 이름을 골랐어요. 이 이름에는 새로 회사를 품은 그룹의 앞글자 K, 그리고 대한민국을 뜻하는 K,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과거를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2021년 7월 27일 새 간판에 달던 그날, 회사 안에 남아있던 직원들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요. 망할 뻔했던 회사에서 이제는 다시 배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순간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름만 바뀐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어요. K조선은 그의 목표치보다 140% 넘는 수주를 따내면서 진짜 실력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말이 아니라 계약서로 자기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K조선을 품은 KHI그룹 회장은 인수합병 시장에서는 이미 잔뼈가 굵은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2021년 K조선을 인수한 지 딱 1년 만인 2022년 9월, 이번엔 또 다른 중형 조선사인 대한조선까지 품에 안았어요. 망해가던 조선소 두 곳을 연달아 인수한다는 게 당시 업계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주변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어요. 같은 선종을 만드는 조선소 두 곳을 한 그룹이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서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어요. 실제로 초반엔 두 회사가 비슷한 배를 놓고 영업 경쟁을 벌이는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려는 오히려 시너지로 바뀌었어요. 두 회사가 영업이랑 조달 분야에서 힘을 합치기 시작한 거예요. 한쪽이 못 받는 계약을 다른 쪽이 맡고 필요한 자재를 같이 조달하면서 원가를 아끼고 그렇게 서로를 밀어주는 구조를 만들어갔어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가 사라질 뻔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그룹 안에서 옆 조선소 동료들이랑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일하게 된 거예요.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에서 다른 조선소랑 손잡고 시너지를 낸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후로도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같은 선종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과 겹치고 중국의 저가 공세와도 싸워야 했고 선수금 환급 보증 문제로 발이 묶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한 척 한 척 계약을 쌓아가면서 K조선은 조금씩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갔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그 결실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유럽 선사들과의 계약이 잇따라 성사됐고 계약 규모도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이번 8월 26일 계약에서 드디어 웃돈까지 받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K조선과 함께 KHI그룹 품에 들어간 대한조선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두 회사 모두 한때 팔릴 곳조차 마땅치 않았던 처지에서 지금은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함께 누리고 있어요. 13년 전 상장 폐지 소식을 접했을 직원들과 2026년 8월 26일 계약 소식을 접한 지금의 직원들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망했던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이 사람들이 몸으로 직접 겪어낸 거예요. 이제 K조선 앞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놓여 있어요. 2028년 상반기부터 이번에 계약한 배들을 순차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도 이미 쌓인 37척의 수주 잔량을 하나씩 채워나가야 해요. 이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부활 스토리가 K조선 전체에 어떤 의미인지 마무리로 짚어드릴게요.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가져와 볼게요. 13년 전 세계 4위였던 조선사가 상장 폐지되고 법정 관리까지 갔어요. 그리고 2026년 8월 26일 유럽과 중동 선사들이 이 회사한테 웃돈까지 주면서 배 6척을 주문했어요. 그것도 처음 거래하는 새로운 고객들이었어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까지 짚어드렸어요. 8년 동안 채권단 관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남았던 기술자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알아보고 손을 내민 세주인.
그리고 목표치의 140%를 채우면서 증명해낸 첫 해 실적까지 이 모든 게 쌓여서 지금의 웃돈 계약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K조선이 가야 할 길도 짧지 않아요. 이번에 계약한 배들은 2028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가 시작되고 그 뒤로도 이미 쌓인 37척의 수주 잔량을 하나씩 만들어내야 해요. 지금 전 세계 조선업은 노후 선박 교체 수요와 환경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오랜만에 찾아온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이 흐름이 저가 수주 시대가 아니라 기술력으로 선별해서 받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이야기해요. K조선은 바로 그 새로운 국면의 한복판에서 1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회사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대한조선도 비슷한 부활을 겪었고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사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한국조선업 전체가 이런 슈퍼사이클 위에 올라타 있어요. 큰 조선소든 한때 무너졌던 중형 조선소든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서 전 세계 바다의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13년 전 상장 폐지 소식을 들었을 그 조선소 직원들한테 지금 이 소식을 미리 알려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무급휴직을 견디던 사람들이 지금은 유럽 선사들이 서로 웃돈을 주고 줄을 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망했던 회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K조선이 지난 13년으로 보여준 셈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회사를 떠나지 않고 버틴 기술자들, 알맹이를 알아본 투자자들, 그리고 다시 살아난 회사를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전 세계 선사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방산이랑 조선,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는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뭉클하셨거나 재밌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